기어거이 교포 어린아이 4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태리 전세계의 음악제에 나와서 1등을 한 우리의 아리랑 음악입니다. 민속 명절 설날을 바로 코앞에 둔 제48강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은 제사상에 담긴 건강철학. 우리들은 말이죠, 제삿날 했다 하면 그저 만나가지고 화투나 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가 출세했다, 그 학교 다닐 때 칸닝거 시켜줬는데 말이야, 내 그게 말이지 높아져가지고 막 눈꼴 써서 죽겠어. 아니, 세상에 제삿날이라는 게 우리 조상들이 평소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지혜와, 그리고 또 제가 47강 이제 48강 51강으로 끝나게 되는데 계속 강조해온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음양관. 어떤 시청자께서 인터넷에 띄워놨는데, 밤 12시까지 어디 막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 돼지갈비집을 가서 먹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얘기를 도란도란 하는데, 야, 너는 말랐으니까 말이야, 좀 신술 먹어. 체질이 안 맞아. 넌 뚱뚱하니까 말이야, 조금 맵게 고추장도 많이 찍어 먹어. 그러면서 두 분이서 이 EBS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에서 나오는 음양관을 가지고 서로 권유하면서 토론을 하고 그러시더래요. 참 기분 좋습니다. 여기저기 가면 이제 음양탕이 상식화되어 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차차 머리는 차게하고 아래를 따뜻하게 하는 온돌 문화로 많이 돌아갈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삿날이 도대체 우리들의 선조를 모셔놓고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하는 날에 선조들께서 남겨놓은 음양관 이하 모든 우리들의 지혜, 그리고 조상들이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선을 베푸는 집안에는 필히 경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피었다. 졸지에 요새 저보고 오라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EBS 덕에 상당히 속된 말로 떴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끼니 간 데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괴로운 속에서 제가 가진 학문이 과연 세상에 팔릴 것인가 의심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병원을 열었는데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세요. 저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유산 사암치법이 있는데도 누가 알아줘야 말이죠. 지금은 너무 알아줘가지고 선생님이 한 번만 만지면 낫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망상을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 하루는 제가 어디 동네를 가보니까 새로 개업하는 집에서 떡을 나누고 술을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고사를 지낸다. 그러죠? 사자 돌림 중에 고사, 제사. 그렇죠? 금년도는 신사년. 이건 같은 사자는 아닙니다. 이건 뱀이라는 뜻입니다. 고사를 지내면서 어디서 새로 개업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업처럼 보이시겠지만 중간에 하도 영업이 안 되고 문을 닫게 생기고 그래서 2판 4판 곱해 8판 더해 6판 엎으면 개판 두드리면 반려판이다. 건 있는 거나 다 나눠 먹고 그냥 다 없애자. 그래가지고서 여보 떡 좀 해. 내가 술 좀 사지. 내 동네 사람들한테 다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이왕 망하는 거 나눠 드리는 게 아름다워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소문이 퍼져가지고 한둘 만에 삽시간에 매상이 올라가지고 다시 흑자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 고사 지내면서 남에게 주는 문화, 불교로 말하면 보시라고 하는데, 이 보시 중에는 남에게 주는 행위는 첫째 재물을 주는 행위가 있고, 그래 그것을 재물보시라고 하고, 설날 전후에서 한문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설날 전후에서 골치 아프게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네까지 모여서 제 강의를 듣는데 자꾸 한문 써가지고 재물제자입니다. 재물제자. 재물을 주는 것은 이런 젊은 학생들에게는 자칫하면 독이 됩니다. 재물보다는 무엇을 주는 게 좋겠어요?
재물보다는 재물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주는 게 좋겠죠. 재물이야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어갈 수 있는. 그러나 기술을 어떻게 뺏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술이나 지혜를 나누는 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60억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무주 구원으로 이제 자기 안착을 못해가지고 허공을 떠돌고 있는 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영혼 여러분, 그리고 달나라에 있는 옥토끼 여러분, 그리고 화성에 있는 화성인 여러분, 돈을 주지 말고 땅을 주지 말고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기술과 지혜, 그 중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법을 나누는 지혜. 그래서 최고 가는 지혜는 음양관 상대주의를 일러주는 이런 진리를 나누는, 소위 그것을 이제 불교 용어로는 법보시다. 법을 보시하는 것이 최고 가는 지혜랍니다, 여러분. 성인의 말씀 한마디를 비록 내가 실천은 못할 망정 이 지상에 내가 살아있는 한 다 나누고 내가 가겠다. 그저 돈 꽁꽁꽁꽁 그냥 몇 개 아껴둬봤자 하루아침에 불나면 끝납니다. 오늘은 제가 더군다나 그동안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게 좀 약간 화장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눈에는 자연스럽게 보이시겠지만요, 이 화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 화장해주는 담당 그 언니가 어우 이 피부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요. 밤새도록 PC방에 있었거든요. 이 궤도하느라고. 물론 게임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아가는 이 강좌를 위해서 제가 저 서해바다 강화도 앞에 있는 성모도라고 하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닷바람을 쐬고 오니까 아니 뭐 팩하고 오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파리에 물만 줍니다. 그죠? 어리석습니다. 뿌리에다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리는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은 진리지 오늘 건네주는 돈이 아닙니다. 피부 마사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머리털이 너무 윤기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파리가 안 좋으면 미끄러지겠대요. 정말입니다, 오늘요. 저도 생각해도요, 상당히 아주 매끄럽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마신 거, 그렇죠? 좋은 물을 잘 음양탕하려 뜨거운 물 섞어 마신 거 등등의 지혜, 이런 진리를 나누는 거, 법을 나누는 거, 돼지고기집에서 앉아가지고 너는 말랐으니까 좀 시게 먹고 뚱뚱하니까 비타민C도 먹지 마, 매실 먹지 마, 파인애플 먹지 마, 사과 먹지 마. 그래 강의 다 끝나고 하는데 선생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구는. 아이고, 살구도 희죠.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먼저 공부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법과 원칙이 나라에 살아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음식문화, 의복문화, 주거문화도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경진년 용의회에서 신사년의 뱀의회로 살짝 자리를 넘겨주는 것은 사실은 설날입니다. 그렇죠? 양력으로 흔히 그렇게 말하는 건 그냥 편리하게 그러는 거고, 실제로 운기가 넘어가는 것은 바로 내일 모레 설날입니다. 그날 밤에 자정에서 탁 운기가 용의회에서 뱀의회로 싹 바뀌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그러죠? 예? 잠을 그래 자니까 눈썹이 하얘지어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격언처럼 내려오면서 겁을 줬을까요? 그날 밤은 좀 지난 시간도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일에 대해서도 또 다시는 내가 안 그렇겠다. 그래서 참회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참회하십시다. 지난 과거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찰해보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미래에 안 그랬습니다 하는 걸 회라고 하고, 지난 거를 반성하는 걸 참회라고 합니다. 제삿날은 바로 그런 거 하는 날입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고스톱인가 그냥 저기 형부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고 부인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죽어라
그러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자기 뒷돈까지 대가면서. 그러는 거 못 들으면 제삿날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돈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제삿날 목에 앉아가지고 적당히 놀지 자꾸 돈이 키워가지고 이게 승부가 되다 보면 화가 납니다. 모처럼 만나가지고. 그러고 또 제삿날 만나가지고 울고불고 쌈질하는 경우 있죠, 또. 그러고 성묘 가가지고 왜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특히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이 우리 한의학 쪽으로 보면 담배는 선행선선한다. 잘 행하고 잘 발산한다 말이에요. 잘 행한다. 잘할 선자. 선행선선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도 선행이지만 잘 행한다. 그 다음에 잘 발산한다. 선행선선한다 그랬거든요. 잘 행하고 발산하니까 우리 너무 잘 행하고 빠리빠리하고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은 안 좋다. 특히 식은땀 사람 피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담배가 광해군 시절 지나서 쯤에서 일본을 통해서 저 다바꼬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토바코죠 원래는 원어가 들어왔는데도 우리 제중신편이라는 책에 딱 담배 한번 피워보고서 약성을 분별하는 우리들의 선조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음체했으면 신유하다 그랬거든요. 차가울 거 먹고 체했을 때는 신유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님께서 뱃상 말라서 담배 피우시다가 혹시 폐가 나빠서 돌아가시는데 왜 산소에다가 담배를 놓으시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하셨지만 술 잡수고 돌아가시는데도 혼령도 와서 술 잡수시라고요. 그런 때는 술 해독제 같은 거 좀 갖다 놓으셔야죠. 평소에 너무 독주를 많이 잡수고 돌아가셨다. 그렇다면은 칡즙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우리 혼령도 오셔서 해독 좀 시키세요. 평소에 막걸리나 이렇게 좀 물이 많은 술을 많이 가지고 저거 하셨다 그러면 좀 매운탕이나 매운 마른 안주를 갖다 놓으셔야죠. 그래서 제사상에는 일정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사상에 있는 법을 갖다가 골치 아프기 여기 있는 합설한다, 고섭이동이다, 반석행동, 밥은 서쪽, 국은 동쪽, 남자 조상은 서쪽, 여자 조상은 동쪽. 그 다음에 생동숙서라 익히자는 반찬은 동쪽에 놓고 익힌 음식은 서쪽에 놓는다. 좌포 우회라 포는 왼쪽에 젓갈과 식게는 오른쪽에 놓는다. 어동육사라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두동미서 머리는 꼬리에 놓는다. 입이 아픕니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법도를 지키다 보면 진정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진지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모시느냐에 달렸죠. 제사상이라는 건 요 자리에 우리 선조가 앉아서 지금 받는 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이죠. 국은 갖다가 보세요. 밥은 여기서 서쪽이 이쪽을 서쪽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밥은 서쪽, 국은 동쪽 그랬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국을 오른쪽에다 먹죠. 그럼 국이 서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율곡 선생님의 경목요결에는 귀신은 바꿔서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남이 우리 아버님은 왼쪽에다 놓고 잡숴서 그러면 왼쪽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제사에 꽃감나라 밤나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이 제사에 꽃감나라 밤나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살아생전에 그분이 즐기시던 것을 알아서 진설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누굽니까? 저 멀리 티베트에서부터 넘어온 밀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밀교의 작법을 보면 밀교에서 행하는 이 제사작법을 보면 음량을 다 넣어서 하나는 땅에 있는 거, 하나는 물에 있는 거, 하나는 더운 거. 그래서 지수화풍. 요건 대체적으로 술에 해당하죠. 술. 예. 그다음에 날개 달린 거. 그래 육회 공군을 다 진설해 놓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나는 몸이 차니까 좀 술을 먹고 나는 손이 떨리니까 날개 달린 짐승은 좀 피하고 그렇죠? 난 열이 올라 그러니까 시원한 수기가 많은 배 그중에서도 배는 섬유질이 많으니까 같은 과일이라도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소고기 육회 같은 데 넣으면 소고기에 미끌미끌한 거 탁 중화가 되잖아요. 섬유질이 많으니까 섬유질이 아무래도 끈끈한 거를 조금 중화시켜 주잖아요. 사과를 소고기 육회에 넣는다. 조금 음량관이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음양 오행이 있고 제가 47강까지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이 사거리, 깡거리, 몽조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몽조리는 모조리에 아주 강조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제사상에 담긴 건강 철학에서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해둬야 될 건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이 동쪽이 되거든요. 동쪽하고 서쪽 중에 서쪽은 목화토금수 오행상 흰색이라고 그랬습니까? 검정색이라고 그랬습니까? 서쪽은 흰색이요, 가을이요, 폐요, 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을균이 건조하고 냉하니까 우리가 하얀 색깔을 보면 웬일인지 시원해지는 기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상에서도 홍동백사라 붉은 것을 동쪽이 놓으라고요. 원래는 청동백사입니다. 푸른 것들이 동쪽으로 가야 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홍, 청동, 그 다음에 흙은 북쪽에다 놔둬야 됩니다. 근데 이 잡수는 분의 기호 따라서 특히 옛날에요 아주 적이라고 우리가 전이라고 그러죠. 예? 비싼 전이라 이런 건 요 가운데에서 요쪽에 혹시 앉아 계셔서 잡수는 분이 계셔도 누구든지 맛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가 앉아 계신 분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서부터 고급 전은 가운데다 진설을 해라. 어디 앉아서 먹어도 예? 그러고 어른 좀 가까이 놓고 너무 법을 따지지 마세요. 그러나 이러한 법 가운데는 음양오행법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거꾸로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그래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또 한문 쓰고 있군요. 이 정도야 뭐 다 이해하시겠죠. 습관이 아주 그렇게 돼가지고 가운데가 중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 쪽으로는 북쪽은 바로 신장 방광하고 관계가 있고 신장 방광하고 관계가 있고 흑색이요. 그리고 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보통 북극성 이렇게 하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돕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자리에 우리 신위께서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 증조, 고조, 우리 선조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잡수기 좋게 그래 밥자 영혼들이 와서 얼마나 잡습니까? 구람수가 줍니까? 결국은 기다렸다가 다 끝나자면 자기 종구멍으로 오락 달려갔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러고 다 끝나면 요 남쪽 요 앞에 술 그걸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서로 나눠 먹을 음복이라고 그러죠. 제가요 이 음복하다가 술 배웠습니다. 한두 잔씩 얻어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제가 한번 이 술 때문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만 4살인가요? 그때 됐을 때 그 벽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전에 아주 사이다 종류가 어린이들이 그렇게 열이 나니까 사이다 같은 거 콜라 같은 거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화기를 내주니까 좋아합니다. 근데 사이다를 한번 얻어먹고 나니까 그렇게 사이다만 먹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래 이렇게 딱 보니까 사이다 비슷한 병이 있어가지고 한 반병이 있더라고요. 그래 꿀꺽꿀꺽 마셨더니 내려가면서 속이 타는 거예요. 이게 소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가지고 집 앞에 있는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가 또 묘하게 생겨가지고 심심하고 올라가서 자던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2박 3일을 잤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니 저 찾느라고 2박 3일 했는데 제가 술 깨서 시끄럽고 보니까 우는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왜 연필 두고 연필 차고 왜 애기 없고 애기 찾는다고 설마 저 위에서 자고 있으랴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서부터 술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하고 편하구나. 근데 약간 그때서부터 조금 치매 증상이 있으면 잘 까먹습니다. 이 강자도 벌써 지금 48강쯤 가니까 지난번에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말을 대학교 졸업했다고 하고 그냥 설날이라고 해야 될 구정이라도 혀가 좀 꼬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음복을 통해서 어른 앞에서 술을 배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 버르장머리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요새 한 밤에 가보면 여성분들도 그냥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토하고 일로 한 잔 더 하자 그러면 남자가 야 그만하자 그만 왜 이래 한 잔 더 하겠어. 아이고 음복에서 배운 술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음복을 통해서 예절을 배우고 그렇죠? 조상들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건 뭐냐? 절을 해도 안녕하세요 이게 절입니까? 예, 공손해야죠. 이렇게 공손하되
고개를 또 무조건 90도 각도로 확 굽히고 절을 때 잘 엎드려 머리를 이 땅에다가 대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가서 꽝 부딪히면 그게 절입니까? 반항하는 거지. 그렇죠? 절을 할 적에 고개가 땅에 안 닿아도 문제가 있지만 고개가 왜 땅에 닿지는 하심이 안 됐구만. 그러니까 그냥 화다다닥 그냥 화다다닥 그냥 머리를 갖다 땅에다 박으면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하심, 자기를 절복받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를요, 사실은 이 5살 때 다녔습니다. 5살 다니면서 그 어른들 앞에서 이 장손 집안이 되다 보니까 엄하게 이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너무 까다롭게 한 길로 짜증이 좀 났는데 나중에 음양오행에 대해서 조금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음식을 진사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더라. 그러나 그 가운데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동쪽과 서쪽과 중앙과 북쪽과 남쪽이 갖고 있는 오행을 진설해 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잊어먹었다. 그럼 제 강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잡숫기 좋은 건 중앙에다 놓고 좀 단맛이나 좀 뭔가 이렇게 중앙에다 갖다 놓고 봐가지고 이왕이면 흰 것은 서쪽, 빨갛고 초록색 같은 건 약간 이쪽.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끝나고서 먹어야 될 소위 디저트 같은 과일은 맨 이쪽에다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를 시작하는데 앞에다 과일부터 갖다 놔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소위 영어로 말하면 식욕 촉진인데 에피타이저를 조금 넣는 건 모르죠. 살아생전에 우리 선조께서 그래 좋아하셨으면. 그래서 이쪽에 과일이 있는데도 어떤 데는 꼭 대충 홍동백서 아니 빨간 건 동쪽에다 놓고 흰 거는 서쪽에다 놓으라고 그래놓고 여기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잠깐 보면요. 이게 지금 이 크게 뽑느라고 색깔이 빨갛게 놨습니다만은 이게 대추 종류입니다. 대추. 예? 조율. 요새는 감 대신에 귤도 갖다 놓는데 요건 감입니다. 감. 그래서 이게 대추, 밤, 그리고 요거는 감. 그래서 조, 율, 시, 이. 이게 배. 이화의 월백하고 할 때 이자는 바로 백꽃 할 때 이화거든요. 그래서 조율, 시 이런 것을 놓는 것도 거기에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상징은 매번 바뀌어요 지금. 자, 대추는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열매가 많이 열립니까? 열매가 작게 열립니까? 자손이 번창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자손이 줄으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라고 비록 빨간해도 빨간 색깔이라도 제일 끝에 놓고서도 왼쪽에 놓는 이유는 이거는 목화토금수 따지기 전에 무슨 뜻이 있대요. 그래서 대추는 자손이 번창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구가 60억에서 자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60-70년 때만 되더라도 5 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제는요.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원.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 요새 2001년도 들어와서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무자식 상팔자. 여러분, 이것도 시절 따라 변합니다. 지구가 지금 꽉꽉 차가지고 우리나라가 나라 빼놓고 임금일도 전 세계 3위에서 2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런데 대추처럼 애기를 많이 낳으라고요? 안 됩니다, 이건. 이런 것도 바뀔 수도 있어요. 의미가 바뀌면 내용도 바뀌어야죠. 그래가지고 뭐든지 고지식하게 관습대로 행하는 사람 답답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말씀을 우리가 참 한번 들고 음미하고 좋은 경전의 말씀, 그리고 또 선조들의 말씀, 재근담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좀 경구도 좀 읽고 서로 간에 덕담을 좀 하고 노름은 좀 그만하고 재근담 같은 말씀 같은 거를 참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저같이 요새 내 실력보다도 명예가 떠가지고 참으로 분수에 없는 명예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마치 청렴한 척하고 살지만 청한 척하고 있는 것도 욕심이에요. 남들로부터 청렴결백하다는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네, 청렴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깨끗하다는 거에 집착하는 것도 탐욕이래요. 재주가 참으로 뛰어난
재주가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은근히 자기는 깨끗한, 나는 말이야 청렴해, 너희들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 하는 탐욕스러운 명욕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분수에 없는 명예로, 더군다나 분수에 없는 만큼 고치는 줄 알고, 제가 지난번에 이 궤도 작성하는 가운데서 완전히 PC방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암진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열등감이 생겼는지, 와, 이거 3%가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게. 한 2년은 숨어야 되겠구나. 옛날에도 한 11년 해가지고 이만큼 봤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먹어서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가서 한번 공부를 해야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좀 숨으려고 합니다. 안 되겠구나. 이 정도 갖고는 한의과 대학교에 앞으로 이 견인찬 노릇을 할 골목대장 강사, 언더그라운드 강사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과분한 명예에 떠가지고 말이야 벙벙 떠댕기 여기 오라 저기 오라 그러니까 목에다 힘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는 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경구는 우리 귀에 좀 거슬리고 먹기에 좀 씁니다. 그러나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게 마련이고 충고는 귀에 거슬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삿날 서로 좀 충고합시다. 충고하고 그 과정에서 동서남북의 진설한 이유를 알자 이거죠. 그래서 잘 모르시면요, 동남쪽에 푸르고 붉은 거를 한번 배설해 보면서, 아, 이건 간하고 관계가 있어. 푸른 색깔은, 예, 푸른 색깔은 간하고 관계가 있어. 언젠가 제가 확실하게 아주 부러지게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진찰을 받으러 왔는데 이 간 수술을 받았는데 빨리 회복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 푸른 풀을 뜯어 먹어라 하는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푸른 풀만 열심히 뜯어 드렸더니 간이 회복이 빨라고 의사도 놀랬다는 얘기 한번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몸이 덥기 때문에 푸른 풀이 맞았죠. 몸이 뚱뚱하고 냉한 사람이 푸른 풀 줬다고 먹고 댕기다 그러면 풀떡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또 받아줬고, 아이고, 말총머리가 또 푸른 색깔 풀이 무조건 간에 좋다고요. 옛날에 모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저는요 야채 생즙 먹고 간염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쯤 돼가지고, 지금은 은퇴하신 모 박사께서 야채 생즙은 독이 있으니까 먹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많은 건강 정보 속에서 내 몸의 음량은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냉하다, 야채 생즙을 먹고 좀 뭔가 이상하다, 몸이 좀 붓는다, 안 잡숴야죠. 제가 51강쯤 나의 사랑 한의학을 통해서 인터넷에 오른 이야기 중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아주 사소한 공복이 냉수 먹고 산후풍이 더한다든가, 인삼차 하나 달래 먹고 지금 1년째 컴퓨터가 안 된다든가, 그런 부작용을 제가 증거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습관이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인생을 흥하게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음양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색깔하고 간하고 관계에 있으니까 간을 한번 생각하고, 가능하면 안경도 이왕이면 하늘색 안경을 쓰고 하늘색을 좀 보고 푸른 풀을 보고, 북한에서 최근에 색안경 쓰기 건강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 신문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라 색깔을 쓰면 뭐에 좋다, 기억력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심보라고 하는 경락에 결부시켜서 그분들이 생각했는지, 나중에 음양학이 들어갔는지는 조금 더 제가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기억 저장 창고에 해당하는 수거름 심포경은 목이라고 하는 이 푸른 색깔과 화라고 하는 빨간 색깔이 합쳐진 소위 짬뽕이 된 보라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보라 색깔을 많이 보고, 보라 색깔을 좀 투명하고 좀 맑은 보라색, 그런 색깔을 많이 보면은 어떤 특히 광석 중에서도 아주 투명한 광채, 밝은 광채, 지저분한 떼낀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느 경락에서 작용합니다. 색채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우리들의 성리듬을 강하게 하려면 자주 색깔 옷을 입어라. 왜냐하면 족소음 신경, 발바닥으로 흘러가는 족소음 신경은 수없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귀가 아프게 들으실 거예요. 용천혈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족소음 신경은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시키는데, 오행상으로는 수, 육귀상으로는 화. 자, 화는 붉은 색깔 아니겠어요? 수는 흑색이라고 그랬잖아요. 합쳐보면 자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색을 입으면 우리들의 감성 리듬이 강화가 된다. 애인을 오늘 헤어지고 싶을 때는 절대로 자주색깔 입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흥분합니다. 그때서
이와 같이 색채 안에도 모든 어떤 우리들의 치료법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기본이 뭐냐? 검정 색깔은 우리들의 방광과 신장에 해당하는 겨울의 색깔이요. 봄의 색깔은 파란 색깔이요. 여름의 색깔은 심장과 빨간 색깔이요. 그 다음에 가을의 색깔은 폐장과 대장인데 하얀 색깔이다. 아, 이렇게 진설해놓고 조사님께, 자, 저희가 무식해서 잘 이런 거 잘 모릅니다만은, 아, 말총머리가 말이죠. 예? 여기 앉아 계실 적에 옛날에 말이죠. 술을 좋아하시는 게 술잔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국은 오른쪽에 놨습니다. 뭐, 앉아 계신 쪽에서 오른쪽에 놨습니다. 이런 게 있어도 여러분들 정성껏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 이와 같이 오행사상. 아, 그리고 우리들의 오장육부가 다 골고루 튼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 너는 말이야, 마르고 냉하잖아. 너는 마르고 냉하니까 마른 사람이 일단 신걸로 해서 신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르고 냉하니까 좀 뜨거우고, 신맛에서 더운 게 뭐 있어요? 유자차 뜨거운 거. 너는 맥주 마시지 마. 냉하잖아. 옛날에는 주로 돈이 좀 있는 집안은 청주 같은 걸 놓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새는 또 그냥 양주 그 양주 갖다 선물하면 무조건 좋습니까? 아무한테나. 그래, 양주만 따르는 게 유행이에요, 또. 근데, 마르고 열이 있는 우리 사이가 왔는데, 인사하러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양주를 자꾸 먹으라고 권합니까? 안 돼. 자네는 말이야, 저기 가가지고, 시원한 술 한 잔 마셔. 그러고, 저 앞에 있는 거, 배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먹도록 해. 그래가지고, 배도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날배를 먹으면, 마열 체질에게, 마르니까 갖다 물을 넣어주죠. 물을 넣어주고 그 양명 조금기라고 섬유질이 있는 그 시원한 게 마열 체질에 기치면은 그냥 생배가 좋습니다. 배즙을 잘 가르먹이거나 감자 생즙이 끝내줍니다. 경상도 가니까 끝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자 생즙에 이게 철분이 있거든요. 철분이 있으면 화기가 내려가고 우리 피에도 철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피비린내를 보면 약간 철분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때는 배를 갖다가 딱 잘라가지고 그렇죠? 안에 속을 파가지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뭘 넣습니까? 단 꿀이나 꿀 없으면 조청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꿀이어야만 됩니까? 그래가지고 꿀 넣고 없으면 설탕도 괜찮죠. 없는 살림에. 그렇다고 배가 없는데 고추는 안 됩니다. 그건 음량이 너무 안 맞습니다. 이거 안 되면 사과를 달 수 없죠, 뭐. 그래서 배 안에다가 꿀을 넣고 다시 황토로 밀봉을 해서 할 때는 이런 경우는 몸이 마른 건 확실한데 왜 꿀과 같이 더운 거에다 황토로 한번 다시 구죠? 굽는 이유는 만행 체질의 기침에 끝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꿀배를 그냥 아무나 뚱뚱한 우리 딸에게 꿀배 먹여가지고 아이고 기침도 더 나고 열도 더 올라오고 살도 찌게 하면 음양관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어머님, 그런 아버님을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부모라고 합니다. 우리가 8의 중에 우리 이은성 씨, 이 자리를 빌어서 허준 드라마의 원작자 소설가 이은성 씨의 명복을 빌면서 저희 모든 한의학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소설가 이은성 씨가 우리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근데 그분이 미완성으로 남긴 신화적인 인물 허준을 다 띄워놓으신 그 덕에 저도 덕분에 허준 드라마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감성적으로만 허준을 좋아하지 지성적으로 음양관이 아직 없다니까요. 51강 아니라 100강을 해도 여전히 뭘 외우려고 하고 어디를 누르면 좋아 이것만지 왜 그럴까? 이건 누구한테는 독이 되잖아요. 이런 생각하기까지는 정말 한 100년은 떠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세 가지 의사 힘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고치는 의사 그 다음에 식의 음식을 잘 조절하고 하는 의사 그래서 병이 걸려면 평소에 좋아하던 걸 끊어보고 싫어하던 걸 좀 먹어봐라. 저 음식 좀 섞어 먹어라. 너는 왜 이렇게 대싹 말랐는데도 매운 걸 좋아하냐? 제가 방송국에 나가가지고서 MC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니 텔레비전에 보는 것보다 더 말랐어요. 비아무개인데요. 비양인데요. 양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애기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매운 건 절대로 독입니다 하니까 저는 매운 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빨리 죽고 싶거든 매운 거 계속 드세요. 제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보기에 마르고 자기 자신의 냉한 체질이라든가 열하고 상관없이 일단 마른 사람들은 매운 건 안 됩니다. 같이 좀 뚱뚱한 사람들은 매운 걸 먹어야 되는데 뚱열 체질은 그래도 우리가 일본말로 와사비라고 하는 고추냉이가 시원하면서 몸을 말려주고 뚱냉 체질은 청양고추가 매운 게 할 정도로 먹어야 될지도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배도요, 이와 같이 황토국으로 밀봉시켜서 꿀을 넣어서 하는데도 음양관했습니다. 제사상에 담긴 건강 철학은 결국은 음양관으로 돌아가고 오행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사람 체질에 맞게 섞어 먹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설날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범패라고 해서 불교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내려온 성스러움이라는 범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그 일종의 진언을 읊는 우리들의 그 범패에 있는 노래와 음악으로서 오늘 강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이제 진정코 음력의 운세가 바뀌는 시간이 왔습니다. 항상 운세가 바뀔 때에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앞으로 올 일을 기획하면서 꿈 없는 잠, 깊은 잠을 주무시면서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